대법원이 섬뜩한 경고를 한다. 그것도 연말에 줄도산이 덮친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섬뜩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미 줄도산이 예상돼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말입니다. 올해 말에 채무상환 유예 조치 만료로 인해서 도산하는 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도산부에 법관을 증언하고 회생법인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생이나 파산위원회에서 빨리빨리 판결을 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가볍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바닥경제가 줄파산한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유예를 했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유예를 벌써 4차까지 했습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2020년 4월에 첫 시행을 해서요. 2020년 11월에 다시 연장을 했죠.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연장은 2022년 12월에 연장을 해서요. 지금 4차 연장까지 한 상태입니다. 6월에 연장을 해서 지금 9월까지 갑니다. 9월까지. 2022년 9월이니까 이제 7월이 다 돼 가니까요.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2달이. 이제 2달 후면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빌린 돈,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빌린 돈, 개인 채무자가 빌린 돈 전부 다 원금 상환 유예 조치에서 해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돼요. 이자도 상환을 해야 돼요. 대출 만기 연장도 더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파산법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당장 9월 말에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상환 유예가 바로 그냥 한꺼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10월 거쳐서 11월 거쳐서 그러면 12월 가면 그야말로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말입니다. 대법원 파산회생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회생파산위원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지금 주가 하락이 엄청 됐죠.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요. 코인 가격도 장난 아니게 빠졌습니다. 70% 80% 빠진 게 예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든 소기업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개인 채무자든 모두가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요.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반대 매매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끝에 반대 매매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안 그래도 1금융권, 2금융권에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반대 매매까지 일어나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그대로 빚으로 쌓이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4차례나 이렇게 미뤘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말입니다. 아마 큰 충격으로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금액이 나오는 데 따라 틀립니다. 이게. 대출 만기 연장 금액, 이자 상환, 유예 금액, 원금 상환 유예 금액 나오는 데 따라 정부의 통계도 지금 틀리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금융위원장도 내정만 됐지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 금액만 133조 3천억 원입니다. 예, 만기 연장이 116조 6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 유예된 금액이 11조 7천억 원이고요.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5조 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한꺼번에 터지면 지금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법원 통계 중에도요. 예, 지금 채무상환 유예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통계 말입니다. 2019년에는요.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들어가도 안 했습니다. 개인만 보는 겁니다. 2019년에 13만 8,229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줄어듭니다. 13만 6,932건으로 줄어들어요. 경제는 나빠졌는데 개인 파산이나 회생은 줄어들었죠. 2021년은 더 줄어듭니다. 13만 93건으로 줄어들고요. 올해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5만 1,636건인데 예년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은 수치입니다. 그러니 실제 경제는 2020년이 굉장히 어려웠고 2021년도 사실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2022년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쪽에서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상환을 유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9월에 전체 규모가 엄청 커요. 133조니까요. 이게 한꺼번에 만기 연장이 끝난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연착륙 시키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취약계층의 채무는 연장을 더 한다고 합니다. 3개월을 연장을 더 한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건수로 보면 여러분 65만 5천 건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한 건이라고 했을 때 65만 명이지만 더 많을 때는 엄청나지요. 예, 엄청납니다. 전체로 따지면 70만 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터질 경우에는요. 연말에 줄도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정부가 예측한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파산회생위원회가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일을 저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례적으로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것은요. 저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만큼요.
우리 사회에 이 대출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나 이게 아마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이요, 여러분. 이거 계속 못 미루거든요. 경제에 부담도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이에요. 5년 임기가. 근데 올해 미루면 이제 2년 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년 차로. 과연 2년 차로 넘어갔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해결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예.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9월 달에 어떤 시기든 의사결정해서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뭔가 옥석 가리기를 하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예, 다시 도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12월에 줄도사는 뭐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만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닥경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기든 정리를 한다면 그 충격은 바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